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골렘 9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퀵 스타트 영상입니다.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겠죠? 네,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토데스크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정을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다운로드 해야 될 게 캐릭터 팩입니다. 그래서 기존 골렘 사이트에 보게 되면 다운로드 항목에 이렇게 골렘 캐릭터 팩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게 되면 샘플 파일과 그 다음에 캐릭터 파일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뭐 밑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선 설치했다라고 하면 플러그인을 활성화 시켜줘야겠죠. 마야 내에서 윈도우 그 다음에 플러그인 매니저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어떤 이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검색에 grm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glm cloud.ml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로드는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토로드는 마일을 실행할 때마다 로드를 시켜주는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선택해서 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골렘이라고 하는 탭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위에 메뉴에서도 이렇게 골렘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걸, 골렘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현재 세팅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팅이 조금 어긋나게 되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 물론 기본적인 세팅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맨 처음에 이제 이 골렘의 요 쉘프 창의 메뉴 상에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이제 이 현재 신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게 되면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돼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에 이렇게 리얼 타임으로 해 놓게 되면 이걸 체크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태에 대한 부분 요걸 체크하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서 모두 예스가 나올 때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셀프의 단계별로 배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지형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처음 부분에 있죠. 네, 이 체크 다음에 파트에 있는데 지형, 네, 터레인이라고 하는 지형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네, 터레인 지형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우선 어떤 이 군중들을 어디에 배치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레인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만들게 되면 이렇게 지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지오메트리 이렇게 아웃라인에 보게 되면 골렘 시뮬레이션에 터레인이라고 하는 이 노드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쉐입에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옵션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라운드 모드라고 해서 디폴트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평면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뭐 이게 이제 제가 어떤 특정 메쉬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붉은 플랜을 설치하고 여기 이 위의 평면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 지오메트리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연결해 주는 방법은 우선 디폴트 형태를 이렇게 마야 지오메트리라고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in mesh geometry라고 해서 이제 맵이라고 하는 걸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항목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선택하기 쉽진 않죠. 그래서 폴리곤 플랜 먼저 그리고 터리안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얘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맵을 눌러주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이 기본 이 군중들의 배치 장소가 되게 됩니다. 이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여기 이제 항목은 넘어가겠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엔티티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엔티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군중들의 하나하나의 개체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를 불러와야 돼요. 기본이 되는 군중의 오브젝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오픈 캐릭터 파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설치한 캐릭터 팩을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캐릭터 팩 같은 경우 지금 보통 기본 상태가 C 드라이브의 골렘 폴더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클릭하게 되면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뭐 이거는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여기에 이제 활성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러드리게 되고 캐릭터 파일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간단하게 사람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캐주얼 맨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불러주게 되면 하나를 더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오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를 더 불러주게 되는데 이건 이제 쉐이딩하고 실제 마야 씬 파일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골렘의 캐릭터가 아니라 쉐이더에 보게 되면 똑같이 캐주얼 맨 라이트가 있고요. 뒤에 A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놀드 렌더링용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렌더링용 파일인지 체크를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놀드용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 파일하고 세팅되어 있는 파일이 이제 불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이제 엔티티라고 해서 캐릭터 파일을 이제 불러드리게 됐고요. 그다음 이제 popu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배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어느 위치에 이 엔티티를 배치할 것인가. 그래서 population을 눌러주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클릭해 달라고 하죠. 그럼 로케이터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로케이터가 생성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속성 창에 보게 되면 이 얼마만큼 몇 개의 캐릭터를 만들지 그리고 넘버 오브 컬럼과 넘버 오브 로우라고 해서 행과 열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뭐 어떤 방향성 그리고 이제 회전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뭐 랜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보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노이즈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배치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밑에 보게 되면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 설정을 기반으로 아까 전에 터리안 지형에다가 여기 엔티티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고요. 근데 화면상에는 뭔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해야지 배치가 된 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엔티티를 이 popu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엔티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렇게 뭐 캐릭터 스켈레톤의 구조라든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어떤 것들이 또 각각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커스텀 캐릭터를 만들 때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배치를 해봤고요. 요거를 만약에 이제 렌더링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움직이게끔 하고 싶다. 지금 이제 플레이했을 때 움직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움직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뭐 당연하다시피 아직까지 설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렌더링까지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단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엔티티와 populatio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배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havior 이 캐릭터들의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behavior 항목을 열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엔티티를 어떤 개체에 대한 움직임을 설정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을 먼저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뭐 여러 가지 엔티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리스트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 왼쪽 편에 보게 되면 이 행동들,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밑에 보게 되면 트리거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행동할 때 사용하는 트리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움직임, 걷는 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헤이비어 항목 중에 세 번째 보게 되면 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움직임을 포함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라인, 시작과 끝 같이 보이는 이 화살표 라인에 드래그를 해서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비헤이비어가 포함이 되게 되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 이용해서 떨어뜨리거나 다시 컨트롤 키 이용해서 붙이거나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복잡한 구조를 할 때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더블 클릭하거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속성창에서 이렇게 add new motion cli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해주고 여기에 어떤 모션들을 널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모션 파일을 오픈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역시나 골렘의 모션 항목에 보게 되면 각각의 이 캐릭터별로 모션을 좀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모션에 보게 되면 캐주얼 캐릭터를 걷는 거 관련된 3개의 모션들이 있으니까 이거 3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클립 1, 2, 0, 1, 2가 나오게 되고요. 네, 이렇게 새 모션이 불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별로 이 3개의 모션 중에 하나씩 선택돼서 네, 활성화 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션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랜덤하게 어떤 캐릭터는 빠르게 걷고 어떤 캐릭터는 느리게 걷고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모션들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충돌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진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렌더링을 하고 싶다.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놀드 렌더링으로 렌더링 해보게 되면 렌더링은 되지만 캐릭터가 렌더링이 안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캐릭터를 이제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단순히 이제 디스플레이용으로 이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는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라이트를 만들어줘도 이렇게 렌더링 했을 때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화면상에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비헤이비어 파트 다음 파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캐시 파일로 저장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익스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요 항목에서 이 지금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거를 캐시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 길이의 만큼 요 움직임이 캐시화 되게 됩니다. 이렇게 캐시화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드래그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캐시하고 난 다음에는 렌더링 했을 때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렌더링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캐시로 저장을 했을 때는 여기는 이 오브젝트 각 객체마다 선택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캐시를 한 다음에는요. 네, 캐시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선택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선택해서 조정한 방법은 단축키 F9 이제 컴포넌트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각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여주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도 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렌더링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 상태로 화면 디스플레이는 바뀌었지만 저장이 안 됐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캐시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장이 안 됐어서 그렇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캐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조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저장되겠습니다. 뭐 선택하고 위치 이동하고 스케일 변형했다라고 이 이력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해줘야지. 세이브를 해줘야지 이제 이 파일이 반영이 되게 되고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이게 크게 커졌기 때문에 모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위치값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지만, 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상태가 시뮬레이션 이전 상태로 돌리고 싶다,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뒤쪽 부분에 보게 되면 다시 활성화, 여기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 시뮬레이션 모드로 바꾸게 되면, 네, 아까 전에 캐시 파일이 아닌 상태가 이제 되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렌더링과 그런 각각 객체를 조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드고요. 캐시로 익스포트를 하는 부분이고, 다시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골렘에 대한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들을 언급해 봤습니다. 뭐 캐릭터 커스텀으로 캐릭터를 만든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주는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